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꼬리 함수랑 머리 순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족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환은 반복적인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머리 순환이랑 꼬리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꼬리 순환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머리 순환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꼬리 순환은 꼬리에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머리 순환은 머리에서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깐만요. 스피커 좀. 스피커가. 네, 소리 잘 들리네요. 자,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꼬리 순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꼬리 순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n을 3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이라고 가정하고 F3을 갖다가 호출을 하면은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3 곱하기 F는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F1 그 다음에 3 곱하기 F0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앞은 변하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밑에 얘를 부르고 얘가 밑에 얘를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해서 F3이 F2를 부르고 F1을 부르고 F0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0을 1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정하게 되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된다? 3 곱하기 이거 잘못 설명했네요. 1로 바뀌어야 되겠죠. 2 곱하기 1 곱하기 F는 0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얘를 부르고 하는데 값이 마이너스 1씩 감소를 하고 F0이면은 1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이죠.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2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이 나오는 거죠. 이게 꼬리 순환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즉 끝까지 내려온 후에 다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특징이 뭐다? 이 값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감소하면서 내려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머리 순환이라는 거는 꼬리 순환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순환이 스택이라는 구조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꼬리 순환은 스택을 갖다가 이 팩토리얼을 갖다가 저장을 안 하고 다 호출을 하고 얘를 다 호출하고 올라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머리 순환이라는 거는 뭐다? 스택을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3을 다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3이면 F2를 호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2를 호출하고 나면은 얘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쵸? 그 다음에는 다시 F1 곱하기 2 n이 마이너스 1씩 감소하니까요. 그쵸? 여기에 1씩 감소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얘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F
F0이 곱하기 1 하고 곱하기 2 하고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F0 값을 알겠죠. 그러면은 어쨌거나 얘를 갖다가 스택에다가 다 저장을 하면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얘랑 특징이 뭐죠? 얘는 일단은 먼저 내려가고 나서 올라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이 값을 다 저장하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기 호출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되는 거니까 스택에 계속 호출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계산은 똑같아요. 0이 뭐라고 했죠? 1 곱하기 1이죠. 그러면은 1 나오죠. 자, 1 곱하기 2 하면 뭐죠? 2가 나오죠. 2 곱하기 3 하면 6이 나옵니다. 값은 동일한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호출하면서 쌓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저장 공간을 더 차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 구조로 바꿀 수가 했잖아요. 순환은 반복 구조로 바꿀 수 있는데 꼬리 순환을 쓰는 게 반복 구조를 썼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반복 구조로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n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하면은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계속 올라가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복 구조로 구현할 때는 꼬리 순환이 머리 순환보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값은 똑같은데 우리가 반복 구조로 바꾸려고 하면은 꼬리 순환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알면은 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꼬리 순환은 뒤에 있는 거, 머리 순환은 앞에 있어서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은 차이점이 뭐다? 얘는 얘를 갖다가 먼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오늘 학습하게 될 배열 구조체 포인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배열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거다?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배열은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형으로서 많은 자료 구조들이 이런 배열을 사용해서 구현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을 굳이 왜 쓰냐면 우리 변수에 대해서 배웠죠. 자, 변수라는 거 뭐였어요? 값을 저장하는 상자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A에다가 10을 넣거나 B에다가 20을 넣거나 C에다가 30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값을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갖다가, 맞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00개를 갖다가 값을 저장하려고 하려면 이걸 1000번 다 호출해야 되겠죠. 지정하거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열을 쓴다는 이유가 뭐다? 한 번에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정수를 저장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열을 설정한다면은 이렇게 나 6개 저장할 거야. 6개 상자 준비해 해서 얘가 이 상자 안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개별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배열이라고 하고요.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고 특징이 인덱스 번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덱스 번호가 뭐냐면은 방의 이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변수라는 거는 이렇게 변수를 찾을 수 있는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배열이라는 거는 한 번의 값을 갖다가 변수를 갖다 지정해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기 때문에 찾아가려면은 방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열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배열 요소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죠? 값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옆 페이지를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은 값이 주어지면은 인덱스랑 값이 대응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있으면 값에서
대응 구조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배열을 갖다가 정의하는 그러한 쌍의 집합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덱스랑 값의 쌍의 집합이고요. 우리가 배열을 생성할 때는 create, get, set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get이라는 것은 저장을 할 때 쓰는 거고요. set이라는 것은 추출을 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 자료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되고 C 언어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내려와서 1차원 배열에서 C 언어에서 어떻게 배열을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배열을 갖다가 쓸 거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배열의 크리에이트 연산에 해당되는 배열을 갖다가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려면은 나 정수형이고 리스트 6개의 방을 하나 만들어줘 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총 6개죠. 그쵸? 그리고 리스트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값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위에 있는 get이랑 set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0번 방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을 거냐? 100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 0번 방에다가 100 집어넣어줘 라고 합니다. 그럼 100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나중에 추출해서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나 값에다가 리스트 A에 있는 값 100을 갖다가 들고 와. 그래서 값에다가 100을 넣을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부를 때는 0번부터 쭉 5번까지 부르면 되는 거죠. 자, 우리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0번부터 쭉 이렇게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배열은 0부터 쭉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컴파일러는 배열을 어떻게 구현할까 할 때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배열 요소인 리스트 0은 기본 주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죠. 자, 기준이고 사이즈 오브 인트니까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1, 2, 3, 4, 5 해서 쭉 내려가면서 주소가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0에는 기본 주소 기준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곱해진다 하면서 있는 값을 우리가 컴파일러는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차원 배열은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로줄은 행, 세로줄은 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int 리스트 3, 5 하면은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3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0행에 2열 하면은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얘가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얘도 물론 0부터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을 구현할 때 우리가 0번에서 0행에 있는 걸 갖고 와 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 1행, 2행 해서 열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배열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구조체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라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구조체라는 것은 복잡한 객체 타입의 데이터들이 한 번에 묶어서 쓸 때 쓰는 게 구조체인데 구조체는 쉽게 말해서 타입이 다른 데이터를 묶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struc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배열은 같은 데이터의 모임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구조체는 다른 데이터 묶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묶을 거면 배열은 다 정수를 넣거나 실수를 넣을 거면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 구조체는 뭐 정수나 실수나 문자열이나 섞어서 넣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를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이 배열로 짜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써서 구조체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struct 이게 뭐다? 나 구조체야 라는 말이에요. 구조체인데 여기다 구조체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넣고 나서 어떻게 한다? 무엇을 넣을지. 나 만약에 정수 넣을 거면 정수, 실수 넣을 거면 실수, 문자열 넣을 거면 문자열 해서 이렇게 항목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 형식이 이렇게 정의가 됐죠.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할 때는 동일하게 구조체 이름에다가 변수로 이렇게 불러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name as name하고 10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은 뭐예요? 0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10개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값은 int고 그 다음에 더블 실수죠. 얘는 지금 평균 평점을 나타내는 실수값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나는 구조체를 만들어 놨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할당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조체를 우리가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별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별자는 우리 보통 태그라고 하는데 구조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는 이름을 갖다가 s로 해서 나중에 우리 구조체 여러 개 중에서 얘 구조체 쓸 거야 할 때 여기다가 s를 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복사라는 개념이거든요. 나 이거 지금 구조체 만들어 놨는데 멤버 연산자를 써가지고 나 여기다가 kim이라는 것을 집어넣을 거야. sname. 우리가 여기다가 선언했죠. 그 다음에 나이는 20이고 평균은 4.3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호출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새로운 타입으로 선언한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하는 이름. 이 구조체에 얘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조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타입의 이름이 된다라고 해서 잘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스튜던트를 변수로 선언한 거 가능해지지만 int나 플로트 실수죠. 이런 타입의 이름이 된다 해서 스튜던트 s 해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의 타입의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뭐 별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언시 초기화해서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걸 보면은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체 선언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배열로 된 이름, 그 다음에 정수값, 실수값 해서 스튜던트라고 별칭을 정했고요. 이름이죠, 이름. 그 다음에 보이드 메인. 원래 실행을 할 때 메인부터 저는 읽긴 하는데 뭐 두 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되죠. 근데 원래 메인부터 읽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A, 킴 24.3. 그러면 뭐야? 구조체 얘를 A라는 구조체에다가 나는 이걸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 B라는 구조체에다가 난 이거 집어넣을 거야.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밑에 거 4번 빼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원 좌표 공간에서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구조체 포인트를 정의해 보래요. 타입 디파인을 사용해서 구조체 포인터를 하나의 타입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2차원 좌표 공간이면 우리 2차원이 뭐가 있었어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x랑 y가 있죠. 자, x랑 y가 있는 데서 한번 구조체 포인트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구조체 선언하려면 타입 디파인 하고 struct 이렇게 열어야겠죠. 그 다음에 좌표 공간을 갖다 할 거니까 좌표 공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int x, int y.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얘를 갖다가 뭐로? 포인트로 정의를 할 거라고 하죠. 그럼 여기다가 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선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에서 정의한 구조체의 변수인 P와 P1, P2를 정의해 보라고 해요. 지금 얘랑 동일하죠.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해보자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인트 P1
그 다음에 포인트 P2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1과 P2를 우리가 만들었죠. 이거를 요렇게 초기화를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쉽게 말해서 아까 P1이라고 만든 것을 1, 2를 넣겠다. P2라고 만든 것을 9, 8 넣겠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열 응용의 다항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나오는 다항식을 배열로 한번 사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된다는 것은 다항식에서 어떤 거? 그렇죠. 계수, 변수, 차수를 알아둬야 됩니다. 자, 계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A 있죠? 이게 계수입니다. 앞에. 그쵸? 자, 그 다음에 변수라는 건 뭐예요? 여기 X 있죠? X라는 게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차수는 뭐냐면 몇 승 이러니까 N이 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다항식이죠. 이런 걸 사용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용할 때 편리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변수, 차수, 계수 이렇게 나눠놓으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다항식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당연히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면서 다항식을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계수의 배열값을 모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10의 x의 5승 플러스 6의 x의 x 플러스 3이 있죠. 자, 이거를 갖다가 다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x 5승이 있는데 x 4승이랑 x 3승, x 2승은 없죠. 그쵸? 왜? 앞에 0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선 다 표현을 했어요. 일단 쭉 풀었죠. 그 다음에 어떤 거? 배열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배열 이름은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넣는 게 아니라 0번 인덱스에 10의 x의 5승 1번 인덱스에 0의 x의 4승 해서 쭉 이렇게 저장을 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다항식을 디그리 변수와 계수 변수를 하나의 말이 꼬였네요. 하나의 배열이 필요하므로 이를 묶어서 구조체를 만들고 구조체를 사용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런 거는 쓰진 않지만 이렇게 다 표현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배열을 갖다가 다항식으로 쓸 때요. 자, 그럼 이것도 C코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C코드는 한번 보자면은 물론 구조체부터 봐야겠죠. 자, 왜 defined 이건 뭔 말이냐면 101까지 우리가 배열을 넉넉하게 둘게 해서 초기 값입니다. 그래서 defined max degree 그러니까 degree니까 이게 뭐예요? 차수. 그렇죠. 차수네요. 차수를 배열이 아니라 차수를 갖다가 101까지 둘게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를 볼게요. int degree 정수로 선언했죠. 그 다음에 float 해서 얘를 개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개수는 왜 실수로 선언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로 선언할 때도 있지만은 개수라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 플러스 4 하면 9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5.1에다가 뭐 4.2 이런 것도 더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수는 실수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이걸 보면은 여기 보니까 선언을 해서 이름을 넣었죠. 그 다음에 5 이건 뭐다? 최대 차수. 내가 지금 넣을 최대 여기 있는 값의 차수고요. 그 다음 얘는 뭐다? 그렇죠. 배열값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 보였던 어떤 그림이죠? 요 그림이죠. 요 그림으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차수가 지금 뭐예요? 5죠. x가 5고 그래서 5로 선언했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10,0,0,063이니까 여기에 10,0,0,063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하긴 하지만은 이해도 되죠? 이 방법의 문제점이 0인 희소 다항식에는 공간이 너무 심하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쓰지도 않잖아요, 0은. 그쵸? 그래서 공간이 너무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2개밖에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0을 다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공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다? 간단하다. 단점은 공간 낭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여기 밑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다항식 덧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드가 쭉 길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주 함수부터 봐야 되는데 딱 구조체부터 뜯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조체를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차수가 정수, 개수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실수 타입으로.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정했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 함수로 넘어와야겠죠. 주 메인 코드로 넘어와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쵸? 지금 차수가 5고 얘는 4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를 선언했다고 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적어보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차수가 5니까 3x5 플러스 6x 아이고 넘어가 버리네요. 자, 요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5가 뭐다? 차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적을 수가 있겠죠. 밑에 거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차수가 4네요.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구조체 C가 있는데 얘는 그냥 선언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밑에 보면은 print for list 호출을 하죠. 그러면 얘를 찾으러 가야 돼요.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print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p.degree form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면 얘가 뭐다? i에다가 p.degree. p.degree 뭐예요? 차수죠. 차수. 맞죠? p.degree라는 곳에 돌면서 감소를 하면서 뭐다? 그렇죠. 우리가 a를 받았으면 a가 지금 뭐야? 5개니까 5가 차수 5만큼 5에서 0까지 돌면서 뭘 한다? 0까지 도니까 뭐야? 0은 안 도는 거야. 그럼 즉 1까지 도는 거죠. 돌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삽입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는 사실 이거를 보고 이렇게 유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추가 돼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는 거는 이 코드에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프린트 하면서 이렇게 딱 되는데, 자, 3.1f라는 게 뭐냐면은 실수로 표현하는 그거고, 이거는 정수죠.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3.1fx 그리고 f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나눠져 있죠. 그럼 이게 뭐다? 앞에 있는 거는 개수고 여기 있는 것은 차수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3.1f가 뭐야? 개수죠. 개수 뭐야? 요거니까 3.0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뭐야? 이거는 차수죠. i 5부터 도니까 그쵸? 그러면 5 그 다음에 4, 3, 2, 1, 0 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돌면서 호출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까지만 도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밑에 건 뭐다 하면은 얘는 3.1f인데 얘는 뭐야? 개수죠. 개수고 디그리 얘도 개수를 출력하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요렇게 별개로 호출하라는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프린트문에 보면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만약에 얘 걸로 다 한다고 하면은 10.0 플러스가 되니까 아 이거는 붙이면 안 되는데 해서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호출을 2번을 하는 거고요. 2번 호출하죠. 프린트로 출력을 한번 하고 C 같은 경우는 뭐야? 더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출한 걸로 가야 되겠죠. 자 어디 있다? 얘도 호출하는 건데 어디다? C에다 저장을 한대. 우리 아까 선언한 거 있잖아. 맞죠? 여기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C에 돌아가면은 호출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건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있다? 결과 다항식이란 거예요. 아까 우리가 A랑 B를 들고 와가지고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덧셈 프로그램이죠. 그럼 얘를 갖다 더 할 건데 일단은 A, B, C 해서 인덱스 변수를 주는 거예요. 자, 인덱스 변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 더 할 때 쓸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 A에다가 이렇게 차수를 갖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일단 전달을 해서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넉넉하게 맥스 값. 아까 뭐야? 우리 A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있었죠? 5까지 있었죠. 차수가.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4까지 있었으니까 야 5랑 4 중에 큰 애가 누구야? 하니까 5네 해서 5값을 C 디그리 차수로 정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while문을 도는데 while문은 조건식을 잘 봐야 됩니다. 조건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 동안 돈다? 그쵸? A 포스라는 게 우리가 0부터 시작해서 돌기 시작할 건데 디그리 뭐냐? 0부터 마지막 차수까지 도는 거예요. 돌면서 그리고 또 B도 마지막까지 도는 거예요. 돌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 너 검사를 하는데 A랑 B 중에서 차수가 누가 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우리 어떤 게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렇게 A랑 B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차수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수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크니 B가 크니 하는데 지금 누가 커요? A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C에다가 뭘 해라? A의 차수를 갖다가 차수가 아니라 개수를 저장을 하고 디그리 A는 감소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다? 차수를 5였는데 4로 감소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C라는 곳에는 어떻게 저장이 된다? C라는 곳에는 지금 요게 있으니까 5가 더 크니까 3이 저장하는 거네 하고 얘는 내려간다는 거죠. 자 내려가고 나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차수를 비교를 하죠. 근데 이번엔 같다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2개 더 해야 되겠죠. 14.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산이 끝나면은 남은 게 있죠. 이 남은 거는 어떻게 한다? 남은 거 만약에 이 뒤에 뭐 엄청 많으면은 이 뒤에 있는 거 모두를 다 여기다가 C에다가 옮겨라 이 말이 여기 코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은 얘는 아까 뭐라고 했죠? x3 x4랑 또 여기 있죠? 요거 6x4랑 7x4가 B A B 동일하네 하면은 더해라 했고 얘는 B가 더 크다. B가 더 큰 게 또 뭐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0이 넘는데 만약에 A, B가 있는데 뭐 5x3 x2 6x3 있으면 뭐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러면 B만 또 따로 빼줘야 되고 얘는 또 차례를 기다려야 되겠죠. 요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구분선이 하나 있고 다시 폴리시 해서 다시 여기 가서 여기 가는 거죠. 출력을 한번 하고 리턴 0 반환을 하는 거죠.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코드를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단점이 뭐라고 했죠? 이런 0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내려가야 된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0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쵸?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다? 이런 공간을 효율을 갖다가 조금 더 좋게 하자. 0이 아닌 항만 배열에 저장하는 방법을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하면은 앞에랑 조금 다른데 일단은 개수랑 이번에 익스폰 해서 또 인트 차수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벨이라는 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자면은 뭐냐면은 여기는 뭐예요? 개수고요. 이거는 차수죠. 그쵸? 자, 어벨이라는 게 뭐냐면은 A랑 B를 갖다가 비교를 할 건데 비교해서 다 어디다 저장해라? 최종적으로 여기서 차례대로 가면서 저장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자 8, 3x의 3승 7x 1 요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 개수가 뭐예요? 8, 7, 1을 적어줬죠. 그 다음에 13, 1 얘도 적어줬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차수도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서 하나씩 보는 거죠. 자, A는 여기서부터 돕니다. B는 여기서부터 돌고요. 자, 3 뭐부터 비교해야 되죠? 차수 같냐? 같네. 그러면은 두 개 더해. 3 적죠. 자, 이제 또 동일하게 또 내려옵니다. A랑 B가 내려왔죠. 이번에는 비교를 하니까 뭐가 더 커요? B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럼 B만 적어주고 내려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B는 내려갔고 이제 또 비교를 합니다. 내려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1의 0이랑 그러니까 차수를 비교하니까 뭐야? 이번 A가 크죠. 그러면은 7, 1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2, 0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좋은 점이 뭐다? 인덱스 변수를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저장 공간이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근데 단점은 또 뭐다? 첫 번째 방법보다는 어려운 거.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방법을 쓰면은 쉽다는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어렵고 또 저장 공간이 대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또 별도의 이런 인덱스 변수를 A, B, 어벨을 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까 채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덧셈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SA랑 SE, BS랑 BE가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AS 같은 경우는 처음을 가리는 인덱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어떤 애? A. 이게 다 동일하게 B 처음이고 B 마지막이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A랑 B 더한 거를 저장할 애예요. 뭐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자, 이때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여기 어밸류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려우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선언이 뭐가 되어 있다? 개수랑 차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자, 맥스 팀즈를 하면은 101, 여기 101까지 넉넉하게 선언이 되어 있죠. 디파인드에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차례대로 보면 되죠. 자, 앞에 게 뭐다? 개수, 뒤에 게 뭐다? 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못 그려서 일단은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차례대로 그냥 넣으면 돼요. 8, 여기다 한번 넣겠습니다. 3,
7, 1, 1, 0, 13, 3, 2, 1, 0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when은 6부터 시작한대요. 자, 여기서부터 넣으려나 보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디로 돌아와야겠죠.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블럭을 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기가 변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C 코드 나오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선언항 메인에 보면은 SA, S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인덱스 시작하는 주소잖아요. 그쵸? CSCE는 일단 없다는 거죠. 선언만 해놓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뭐다? AS 그 다음에 0번이라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AE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3번은 BS 5번은 BE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 폴리애드 해서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 이게 여러분 색깔이 왜 이렇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주소 전달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fullyAdd2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 같아요. fullyAdd2 여기 있네요. 얘를 호출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주소를 전달받았으니까 포인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인터로 받고 얘는 그냥 바로 값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수는 실수로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개수는 실수로 선언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S는 어벨러 값을 전달받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다? 그쵸. CS 같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다음 while문을 돌 건데 while문이 어떻게 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이 도는데 AS가 AE보다 작을 동안,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라는 거예요. AS가 AE보다 작을 동안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A만 그런 게 아니라 뭐다? B도 그럴 때.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라는 거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 문이 있죠.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else if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else if라는 게 뭐예요? 그쵸. 조건문인데 검사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스위치에서 compare terms as expand bx expan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다? 너 차수 비교할 거야 이 말입니다. 차수를 각자 이제 비교할 거야. 처음부터 compare 해서 비교할 거야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 케이스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케이스는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케이스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케이스 얘가 만족하면은 요거 돌고 중단, 요거 돌고 중단, 요거 돌고 중단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호를 보는 거죠. 이제 차수를 비교하는데 자, 만약에 A 차수가 B 차수보다 크다. 그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차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A 차수가 뭡니까? 3이고 B 차수가 3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케이스가 만족 안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브레이크가 동작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같으면이죠. 같으면 어떻게 해라? 개수를 더해라. 개수를 더해라는 말이죠. 그럼 얘 두 개에서 개수 두 개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8에 되겠죠. 맞죠? 자, 더하고 조건문이 있네요. 자, 이 조건문 검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조건문은 별다른 거 없어요. 이게 뭐다? 너 개수 더했는데 0이 아니면 이게 뭔 말입니까? 0이랑 0 더하면은 0이 나오면은 얘는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공간이 너무 낭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얘는 0이 아니면 너 두 개 더했을 때 0 나오면 나는 너를 취급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뭐다?
이건 상관없어요. 이제 어테크 붙여라. 어떻게? 그렇죠.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둘 중 아무나. 개수가 아니라 차수네요. 둘 중 아무나 차수를 갖다 어테크해서 붙여라 말입니다. 그니까 야 3이랑 3 둘이 똑같네. A 해든 상관없고 B 해도 상관없으니까 야 여기서 코드에서는 A로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한다? 그렇죠. 차수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코드에 따라 B를 갖다가 차수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똑같으니까요. 차수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다? 둘 다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포인터 값을. 포인터 값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S,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BS 이렇게 오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만약에 작으면 어떻게 된다? A가 B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B가 더 크면은 어떻게 된다? 그쵸? B가 더 크면 B의 개수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차수를 들고 와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 헷갈리니까 아이고 여기 지우개 있네요. AS가 이동했다고 지울게요.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다 지워버렸네. 일단 필기를 조금 괜찮게 써야 되는데. 아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올게요. 자,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번에는 AS는 이동했죠. 맞죠? 그 다음에 BS도 이동했습니다. 이동했죠? 자, 이동해서 한번 보니까 누가 더 차수가 커요? 당연히 B가 더 크죠. 그럼 B가 이제 오는 거예요. 어떤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3, 2. 맞죠?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 얘는 어떡한다? 그렇죠. B, 2. 여기 마지막으로 오는 거죠. 맞죠?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채워 넣어 볼까요? 그 다음에 7, 1, 2, 0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요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빨리 설명한다고 안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A랑 B를 비교하면서 갈 거예요. 지금 3, 2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차수가 큰 거 이렇게 집어넣죠.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얘는 AS는 내려왔죠. 내려와서 비교를 합니다. BS랑. 자, 뭐고요? 같죠? 그럼 어떡한다? 더해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AS는 종료가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끝이니까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다? BS 내려왔는데 지 혼자 딸랑 남은 거야. 나는 누구랑 해? 이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제 이 남은 놈을 처리하는 코드가 뭐다? 얘예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혹시 너 남은 항들이 있니? 하면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만약 포문이 도는데 어떻게 한다? A가 남았으면은 A의 개수와 차수를 갖다가 어테크해서 붙여라 거고, B가 남았다 하면은 B의 개수랑 차수를 어테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예요? B가 남았죠. 그러면 7, 0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쭉 적어주고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다? 프린트문에서 한번 줄선 표시하고 그 다음에 폴리 해서 C 요 노말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거 다른 숫자로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폴리 8 하면은 얘는 뭐야? 얘를 호출하는 거죠. 돌면서 개수랑 차수를 돌면서 S에서 이만큼 돌면서,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로
출력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면은 다항식에 이거를 첫 번째 방법으로 표현해라 하면은 얘는 차수랑 개수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가 뭐야? x 3승이죠. 그러면 3에다가 6, 8, 0, 9 해서 뭐지? 그렇죠. 개수를 갖다가 쭉 첫 번째 방법으로 하는데 첫 번째 방법 뭐다? 이렇게 0까지 넣어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다? 0인 놈은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최고창 이렇게 보면은 얘는 어떻게 한다? 개수, 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적는다면은 3하고 6, 3 그다음에 8, 2 9, 0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최고차항이 뭐예요? 3이죠. 그 다음에 6, 3 이건 뭐다? 6에 3승 됐죠. 8에 2승 됐죠. 9에 0승 x에 0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랑 차수를 나란히 이렇게 적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밑에 거 두 개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다항식의 뺄셈을 구현하려면은 어떤 부분을 변경하면 되는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개수를 갖다가 가지고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A 아까 우리가 뭐 썼습니까? 개수는 이렇게 했었죠. 덧셈은 하고 뺄셈은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희소 행렬이 있는데, 자, 행렬은 우리 참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렬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은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은 2차원 배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가 뭐냐면은 행이고요. 컬은 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행렬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였죠? 행이고 이게 열이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행렬은 그렇고 희소 행렬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B처럼 만약에 A랑 B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B가 0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희소행렬은 메모리 낭비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희소행렬 경우에는 이렇게 해놔도 컴파일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소행렬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행렬을 두 번째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 아닌 놈들은 우리가 항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A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자, 이게 행이고 열이죠. 그러면은 0행 0열 하고 값이 뭐예요? 2였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죠. 그 다음에 차례대로 0행 1열 그러면 3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고 또 1행 0열이죠. 왜냐하면 0 같은 경우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낭비가 심하니까요. 그 다음에 1행 0열 하면 어떻게 된다? 값이 8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한번 세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도 동일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는 표현을 안 하죠. 사용 안 하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행이랑 열이 있으니까 0행 3열 하니까 값이 뭐였죠? 그렇죠. 7이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안 하고 밑에 내려가면 9가 있죠. 뭐예요? 1행 0열은 9죠.
값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표현하자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그러면은 방법 이제 1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2차원 배열로 표현한 거고, 방법 2는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방법 2가 방법 1보다 효율적인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공간이 낭비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희소행렬이 뭔지는 대충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엔 전치라는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라는 게 뭐냐면은 행과 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을 열로 하고 열을 행으로 하는 것을 전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이고 열이죠. 그러면 1, 2, 3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열인 애가 1, 2, 3 같고 1, 4, 7이 어떻게 왔어요? 행인 놈이 어떻게 됐어요? 열로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그냥 뒤집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어렵지가 않는데 너무 많네요. 일단은 빨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치 행렬을 갖다가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인부터 보기 전에 보기 쉽게 이렇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로는 행, 거는 열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리자면은 이렇게 돼요. 2, 3, 0, 8, 9, 1, 7, 0, 5. 이게 어레이 1번입니다. 이해됐나요? 돼 있죠? 자, 어레이 2는 일단은 값을 넣진 않았는데 선언만 해놓은 상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에서 얘를 갖다가 2개를 갖다가 전달합니다. 인자로. 그러면 여기 있죠? 쭉 전달해서 어레이 1이랑 어레이 2를 갖다가 이렇게 행렬로 받습니다. 자, 그 다음 포문을 돌아야겠죠. 중첩 포문입니다. 포문 도는데, 자, 얘가 뭡니까? 0부터 행이 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이 도는데, 그러면 뭐예요? R이 0부터 행을 끝까지 도는 거예요. 맞죠? 지금 0, 1, 2, 0, 1, 2 있죠. 그래서 행이 뭐예요? 몇 가지 있어요? 0부터 2까지 있죠. 그래서 끝까지 돌고, 또 열도 끝까지 도는 겁니다. 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값에 있는 어떤 거? A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레이 1이라고 했죠. 얘를 갖다가 B에다가 바꿔서 저장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다? 뒤집어서 저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레이 2가 얘 돌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2, 8, 7, 3, 9, 0, 0, 1, 5 해서 뒤집혀서 되는 거겠죠. 됐죠? 다 돌고 나면은 끝나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레이 2가 생긴 거예요. 아까 어레이 2가 없었잖아요. 맞죠? 선언만 되어 있었지.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프린트 하면 얘는 이제 출력을 할 건가 봐요. 자, 여기 되어 있네요. 이제 또 갑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매트릭스 프린트 A 로우 행열 해서 어레이 1을 갖다가 넘깁니다. 어레이 1부터 출력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쭉 줄을 출력하고요. 포문은 돕니다. 돌면서 어떻게 한다? 그쵸. 행과 열을 돌면서 출력을 한대요. 맞죠? 자, 그래서 R이 뭐다? 행, 열 해서 쭉 출력을 하니까 우리가 처음 초기 값이 있죠. 어레이 1은 바뀐 게 없잖아요. 맞죠? 초기 값이죠. 그래서 어레이 1은 그냥 이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이대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 어레이 2는 뭐예요? 다시 이렇게 호출하면 얘는 아까 만들어 놓은 얘가 돌면서 행과 열을 돌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출력되는지 볼까요?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쭉 출력이 됐죠. 됐죠? 이제 이해가 되죠?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전체 행렬 2 계산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법 2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를 구현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구조체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과 열과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요소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자, 요소를 정의해서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 행의 개수, 열의 개수, 항의 개수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얘랑 이름은 달라요. 알겠죠? 자, 요렇게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랑 조금 다르죠? 자,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 전치는 행과 열을 어떻게 한다 했죠?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란다.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똑같은데 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뭐예요? 행열하고 이게 뭐가 있어요? 항이 있다고 칩시다. 항이 맞죠? 자, 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가 항은 바꿀 필요가 없죠. 행이랑 열을 바꿔서 0, 3, 1, 0 바꾸니까 이렇게 쭉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 보면 전치 행열 할 때 어떻게 한다? 얘는 일단은 열을 갖다가 어떻게 행에다가 b에다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a가 있으면은 b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어떻게? 열이 있으면은 바꿔서 열 행으로 바꿔서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값은 그대로 그냥 전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가하는 거죠. 그닥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코드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일단 구조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럭트 하면서 뭐예요? 행열 값을 요소로 저장하고요. 아까랑 똑같게 항까지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매트릭스 M 해서 어떻게 했죠? 얘를 선언을 이렇게 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면 되겠죠? 매트릭스 요소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요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니죠? 요거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행, 열, 값이고요. 여기는 뭐다? 행, 열, 항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왜 행렬 값인가요? 물어볼 수 있죠. 자, 왜냐면 이쪽에 한번 가봐요. 이쪽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엘리멘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얘예요. 얘. 그럼 얘는 행렬 값이고 여기 있는 거는 뭐다? 행렬 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얘는 뭐다? 위에 있는 애. 맞죠? 그래서 행렬 값이고 얘는 행렬 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결과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매트릭스 트랜스포트 M이라고 합니다. 결과값에다가 저장을 한다는데 이건 뭐냐면은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얘를 만든 것을 전달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차례대로 넣으면 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을 결과값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해서 result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이제 뭐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아 맞다, 이거를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얘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선언만 된 거지, 얘를 갖다가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또 불러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m을 인자로 받아서 인덱스를 저장 위치로 두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렇죠, 행을 열로, 열을 행으로 값을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위치를 갖다가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텀즈는 뭐였냐면은 항의 개수였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항의 개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문이 좀 많죠. 헷갈리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A 텀즈라는 게 뭐냐면은 A의 항이 있으면, 즉 값이 있으면은 전치가 작업을 낼 거예요. 그래서 int c 해서 뭐예요? c 값이 뭐다? A의 0열부터 뭐야? A의 컬스니까 열을 돌 거예요. 그러면서 또 i는 뭐다?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만큼 돌 거예요. 그럼 얘도 0부터 시작하면서 A의 텀즈 항의 개수만큼 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조건문이 있는데, 이건 뭐다? 돌면서 혹시 값이 동일하면은 뭐야? 스왑해라. 스왑이 뭐예요? 교체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스왑이라는 게 이런 거죠. 10, 20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10을 갖다가 여기다 저장하고 20을 10에다가 넣고 이 10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선언된 게 결과값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 얘가 한번 돌고 나면은 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전치가 되는데 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037인데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쵸? 307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019 518 036 14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바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해주는 게 뭐냐면은, 바꾸면서 여기에서 바꾸면서 해주는 게 뭐냐면은, 순서대로 앞에 거부터 행이 행과 열과 값이 있으면은 이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3이 오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낮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어떡한다? 그렇죠. 이거를 볼 때 어떻게 한다? 제일 작은 수부터 집어넣으라 하니까 어떻게? 0, 1, 9가 제일 작다 해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 오는 게 뭐다? 그 다음에는 0이죠. 동일한데? 하는데 뒤에 걸로 봐야죠. 맞죠? 그래서 0, 3, 6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이죠. 1은 비교할 애가 없으니까 1, 4, 5. 그 다음에 2가 오죠. 2, 5, 2 이렇게 전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코드가 살짝 까다롭긴 한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뭐냐면 그냥 출력하는 코드예요. 뭐지? i부터 한까지 돌면서 쭉 출력해라 값이랑 이 말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아까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전치는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포인터는 조금 5분 쉬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